뉴진스 세 번째, 정말 외국인같이 생긴 다니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호주에서 태어나서 남반구 만세력 적용해야 되는 한이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고요. 이분은 그래서 남반구 만세력 적용하면 신묘년 갑술월 신미일 개해시에 태어난 걸로 보입니다. 시간은 그냥 제가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거는 검색하다 보니까 이분이 모씨예요, 모씨. 근데 웃긴 건 어머니 성을 따라갔습니다. 외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기본적으로 성은 아버지 성 따라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엄마 성 아버지 성 병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엄마 성 따라가가지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의 호적등본 등록 방식상으로는 이제 아버지 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본관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은 공식 그 사이트에 보면 이제 본인의 본명을 모지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지혜, 지혜, 지식 이런 거 그렇게 지어놨고, 모 씨가 이제 되게 특이한 성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평모 씨라고. 저도 처음 봤어요, 모 씨.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26,000명 정도 있는 아주 희귀 성씨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보리모자 쓰는 성씨인데, 모태범 선수 딱 한 분 아네요, 저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모태범. 네. 그래서 많이 쓰는 성씨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굳이 뭐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엄마를 좋아하니까 뭐 엄마 성씨 따라 해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이분도 보니까 신금이고요. 신금에 토가 많은 신금입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기운이고, 근데 이분도 부족한 게 화기운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찍었던 민지가 병화죠. 그리고 해인도 아까 신금이라서 민지하고 잘 맞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다니엘도 민지랑 해인이랑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되게 나이도 비슷하고 한 살 차이인데 뭐 다 뭐 연년생 아니 거의 비슷해서 동갑내기에, 그리고 뭐 서로 좋아하는 것도 비슷할 것 같고 뭐 그래서 잘 지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의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은 아예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생각보다 되게 내성적인 성격인 거예요. 뭐 여기 보면 뭐 MBTI는 ENFP라고 해놨는데, 말이 이제 ENFP지 실질적으로 그 활동하는 거 이외에, 또는 본인이 뭔가 이렇게 그 숙소에 혼자 있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할 때는 되게 생각도 많고 뭐 사색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화가 부족한 사람들은 제가 이제 항상 추천드리는 게 격렬한 운동. 왜냐하면 이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아마 손발 차고 막 이럴 거예요. 왜냐면 해외에서 또 산 것도 있으니까 결국은 그 수기운이 좀 더 많을 거고, 토가 많다라는 거는 토는 또 하객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왜 살고 있나, 왜 태어났나, 막 이런 고민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러한 정신적인 뭔가 스트레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뭔가 막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그런 거를 되게 이겨내기 쉽지 않은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이분은 딱 봐도 댄스. 그러니까 춤을 이분을 메인으로 해서 뭔가 안무를 짜도 괜찮고, 아니면 이분이 단독으로 뭔가 앞에서 춤을 추거나 또는 여러 가지 댄스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 뉴진스 그룹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 또 하나, 이분은 화의 기운이 부족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동남아나 이런 쪽에 진출할 때 이분을 메인으로 해서 내세우면 그런 쪽에서 인기가 많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정화인데 이제 이분한테 필요한 화보다는 오히려 동남아, 막상 한의에 이제 원래 국적인 베트남 또는 태국 이런 데에 뉴진스가 진출할 때는 이 다니엘을 메인으로 세워서 그쪽에 예를 들면 뭐 푸른 산호초 같이 그런 과거를 떠올리는 노래 또는 아이돌들을 벤치마킹해서 할 때 이분이 활동을 하시면 뉴진스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호주는 어떤 그 기운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일단 호주는 땅이 넓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미국처럼 땅이 넓은 데는 하나의 성향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호주는 기본적으로 남반구이다 보니까 우리가 반대로 봐야 돼요. 방향이. 그러니까 이제 북극성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쪽이 남쪽이지만 남극 중심으로 봤을 때 거기는 남쪽이 아니에요. 그죠? 네. 북쪽인 거죠. 북쪽. 뭐 하여튼. 그래서 수의 기운. 북쪽의 방향이 수거든요. 그래서 수의 기운하고 그리고 목의 기운이 섞인 나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화가 좀 약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드니나 이런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다 수의 기운을 많이 받고 있어서 무역이나 이런 게 아마 발달이 됐을 거고, 그 외에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말 그대로 사막이나 황무지 또는 그런 데는 아마 목 기운이 토가 많아서 목 기운이 강한 뭐 그런 쪽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내려오면 이제 뉴질랜드나 이쪽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전부 목 기운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요. 소 잘 자라고 양 잘 자라고 빠글빠글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라고 나무도 잘 자라고 그런 기분. 그래서 호주도 나름대로 이제 뭐 사람도 많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기 뭐야 마고롭이라고 네. 인형 뭐죠? 인형 바비 거기 주인공 했던 그분도 원래 호주 출신인데 미국 와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케이스고 그런 걸 보면 호주 내에서 뭔가 인기 끌고 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거기는 좀 약간 어쨌거나 좀 동떨어져 있고 땅은 넓어도 약간 폐쇄적인 성향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수의 나라이면서 목의 나라다 보니까 원래 수는 이제 뭐 무역이고 퍼져나가고 뭐 이런 게 맞죠. 그런데 그게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면 겨울이 또 수의 기운이다 보니까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음양을 얘기할 때 음양은 따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수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무역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게 그게 아니라 겨울이라서 다시 응축되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물인데 물이 가열되면 수증기로 되면 부피도 팽창하면서 퍼져나가지만 얘가 반대로 응축돼서 추워지면 온도에 따라서 얼음이 되면 되게 딱딱하게 응축이 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물상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호주라는 나라도 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일단 다시 다니엘 얘기로 돌아가면 이분은 결국 이제 신금 보석이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민지나 이런 사람들이 샤넬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뭐 앰버서더 하고 있듯이 이분도 아마 하고 있을 건데 이분은 가방이나 이런 거 쪽보다는 오히려 보석류, 시계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